꼬르비지에는 어렸을 때 어떤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을까요? 이런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는데요. 이 장난감이 요즘도 판매가 됩니다. 그래서 플레벨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이게 독일어식으로는 이렇게 써요. 그래서 umlaut, 점 두 개를 umlaut라고 하는데 플레벨이라고 발음을 하죠. 그래서 이 장난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이렇게 육면체나 구나 원통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합해서 뭔가를 만들기도 하고 입체를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입체를 만드는 거 그리고 조합하는 거 이런 것들을 실험해 볼 수 있는 장난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컴퓨터가 보편화되기 전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이런 거를 가지고 놀았었어요. 이런 거를 가지고 놀거나 뭐 그림을 그리고 놀거나 하는 시절이 있었죠. 요새는 컴퓨터나 태블릿 PC가 보편화돼서 애기들도 다 태블릿 PC를 가지고 노는데요. 옛날에는 이런 장난감이 많이 있어서 이렇게 뭔가 입체도 만들어보고 조합도 해보고 집도 만들어보고 이런 거를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서 꼬르비제가 어떤 패턴에 대한 생각, 부분들을 모아서 어떻게 전체를 만들 것인가, 그리고 어떤 패턴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조합을 통해서 어떻게 전체를 만들고 그리고 구성을 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배웠을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재밌는 게 플레벨 장난감은 꼬르비지에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활동한 20세기 전반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도 똑같이 이 플레벨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입체 조형, 구성, 그리고 조합 방식에 대한 교육이 자연스럽게 장난감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만약에 아기들을 건축가로 키워야 되겠다 하면은 이런 장난감을 가지고 놀게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리고 꼬르비지에는 아버지하고 같이 산속에 가서 스케치를 하고 자연 속에서 스케치를 하는 것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했었다고 해요. 그리고 형하고도 같이 이렇게 친하게 지냈고 왼쪽에 있는 사람이 꼬르비지에죠. 샤를레 에두아르 잔네르고 알베르 잔네르인데요. 같이 이렇게 지내면서 여러 가지 재밌게 산속을 돌아다니면서 그림도 그리고 장난감도 가지고 놀고 음악도 하고 어머니 밑에서 피아노도 배우고 하면서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냈죠. 그리고 꼬르비지에가 그러다가 이제 13살이 돼서요. 꼬르비지에가 1887년생이기 때문에 연도에다가 13 이렇게 해보면은 꼬르비지에가 13살 때에 에꼴 데사흐메티에라는 학교에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학교는 예술과 직업 학교라는 뜻인데요. 예술을 가르치는 학교였었고 라쇼드퐁에서 예술과 직업이라고 하면 다름 아닌 시계 세공하고 관련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림 그리는 거를 가르치고 도안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어떻게 시계 세공에 응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가르쳤던 거죠. 그래서 꼬르비제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시계의 앞부분 금속에 어떻게 도안을 예쁘게 새겨 넣을 것인가를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는 이 시계가 회중시계라고 하죠.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시계인데 이 시계의 겉에 지금 보시는 도안을 꼬르비제가 직접 새겨 넣은 거라고 해요. 그래서 일종의 요새로 치면 금속공예과죠. 금속공예과에서 금속을 조각하고 파내려 가면서 모양을 만드는 거를 꼬르비제가 교육을 받았죠. 그리고 꼬르비제가 어린 시절에 그렸었던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라쇼드퐁의 산속에 있는 소나무를 그린 건데요. 약간 비범하지 않나요? 그냥 일반적으로 소나무나 전나무 하면 이렇게 나무를 이렇게 그리거나 그럴 것 같은데 이런 나무의 모양을 똑같이 그리는 리프리젠테이션의 단계를 넘어서 추상의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꼬르비제가 어린 시절에 벌써 추상의 단계까지 도달을 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방법은 패턴을 그려내는 방식을 통해서 도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의 본질은 이런 삼각형 모양이고 거기 잎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조금 더 작은 나무는 이런 식으로 패턴을 파악을 해서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사실 이런 재현의 단계에서 추상의 단계로 가는 거는 몬드리안이 나이가 어느 정도 된 다음에 도달하는 단계이고요. 몬드리안이 도달했었던 단계를 어린 시절에 벌써 도달하고 있다라는 거는 참 놀랍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꼬르비제가 여러 종류의 패턴을 그리는 거를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었고 그것도 굉장히 정교하게 많이 그려요. 이게 시계세공을 위한 거니까 꼼꼼하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꼬르비제의 건축가로서의 작업하고 비교해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의 장식적이고 디테일한 문양들을 굉장히 많이 그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수채화 같은 것도 그렸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시계 도안을 훌륭하게 그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을 해나가는데요. 학교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이분이 바로 샤를르 레플라트니에라는 분인데요. 보통 레플라트니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꼬르비제한테 도안과 장식에 대해서 가르쳤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교재로 삼으셨었던 책이 오웬 존스의 장식의 문법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장식의 문법이라는 책인데요. Grammar of Ornament라는 책인데 이 책을 중심으로 장식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쭉 가르치시고 꼬르비제한테 많은 걸 알려줬는데 이분 자체가 굉장히 뛰어난 화가였었어요. 외모도 출중해서 군복 모델 그런 것도 하셨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그린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을 그리셨죠. 그래서 스위스 풍경들을 그리시는데 이 화풍을 보면 약간 세잔을 떠올리기도 해요. 그리고 색채를 쓰는 거나 이 형태를 잡는 게 굉장히 뛰어난 화가이시구나 하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유행했었던 아르누보의 경향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었어요. 그래서 예술이나 시대가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고 그리고 비엔나의 아르누보들 그리고 프랑스 파리의 아르누보들 같은 것도 알고 계셨다고 해요.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꼬르비제한테도 그림과 장식, 문양 같은 거를 가르치는데 이 분이 꼬르비제의 재능을 보는데 이 꼬르비제라는 이 친구가 굉장히 뛰어나다. 보통 친구가 아니구나 하는 거를 파악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레플라트니의 선생님이 꼬르비제한테 너는 굉장히 재능이 뛰어난데 이게 시계세공이라는 게 사실 해도 엄청나게 전망이 있는 산업은 아니다. 그리고 너의 그림 실력을 보니까 시계세공 이상의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는 건축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꼬르비제가 처음에는 제가 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레플라트니의 선생님이 계속 설득을 해서 결국은 건축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 학교에서도 건축 관련된 교육을 받게 됩니다. 그러다가 꼬르비제의 18살 때 그러니까 1905년이죠. 그래서 13을 더하면은 18살 때죠. 꼬르비제가 18살 때 놀랍게도 주택의 첫 번째 커미션을 받게 돼요. 18살 때면은 고등학교 보통 다니고 있을 때 아닌가요? 근데 꼬르비제가 첫 번째 주택을 설계해서 짓게 되고요. 건축주가 사실 18살짜리 소년한테 건물을 맡기기가 좀 주저했을 것 같은데 이거를 설득한 사람이 레플라트니의 선생님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레플라트니의 선생님이 빌라 팔레의 건축주가 학교위원회에 있는 분이셨었는데 꼬르비제가 굉장히 능력 있고 출중한 친구이기 때문에 자기가 보증할 테니까 18살짜리 소년이지만 한번 건물을 맡겨봐라 라고 설득을 해서 결국은 디자인을 꼬르비제가 하게 되고 시공은 이 동네 시공하시는 분들이 시공을 해서 이 주택을 짓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의 주택을 보면은 꼬르비제의 중반기, 후반기에 그런 멋있는 주택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그냥 그 산장처럼 보이죠. 스위스에 있는 산장처럼 보이는데 여기서 보통 이론가들이 주목을 하는 게 이런 패턴들, 소나무 패턴에서 보셨듯이 굉장히 뛰어난 장식에 대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거를 요 벽면이나 아니면 난간 디자인 같은데 활용을 했다 하는 거를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확대를 해보면 조금 더 난간하고 요 패턴이 더 잘 보이고요. 그리고 요런 그 나무 모양, 요런 나무 장식들, 요런 장식들이 돌 쌓는 거, 요런 거, 그리고 창틀 모양, 난간 모양 이런 것들이 꼬르비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장식이나 디테일을 다룰 줄 아는 거를 18살 때부터
조금씩 시도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도 라셔드 퐁에 갔을 때 이 빌라 팔레를 가봤는데요. 뭐 그렇게 엄청나게 감동적이지는 않아요. 근데 18살짜리 소년이 한 것 치고는 굉장히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라셔드 퐁에 가시면 꼬르비제가 10대, 20대 때에 설계한 건물들이 7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7개의 리스트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2개는 같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총 7개의 인면이 나와 있고 여기 7개의 건물 리스트가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가 잘 돼 있는 책이 바로 GG 출판사에서 나온 르꼬르비지에 대한 책이에요. 그래서 여행 다닐 때나 꼬르비지에 건물에 관련된 연도 같은 거를 찾아볼 때 이 작은 책을 참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뒤쪽에 보면 꼬르비제의 연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연도가 헷갈릴 때 이런 거를 찾아보면은 꼬르비제가 언제 어떤 일을 했었나, 그리고 어디를 여행을 했었고 어떤 건물을 몇 년도에 지었나 같은 거를 찾아보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셔드 퐁에 가시면 도시가 그렇게 크지는 않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충분하시고 체력이 있으시다면 걸어 다니시면서 이 건물들을 보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차를 렌트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2번째 주택인 빌라 스토처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 스토처라는 거를 또 가봤는데 이것도 뭐 엄청나게 대단하진 않은데요. 그로부터 2년 후에 지은 거죠. 그래서 장식이 조금 사라졌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1905년하고 1907년 사이에는 꼬르비제가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태리도 여행을 하고 오스트리아도 여행을 하기 때문에 꼬르비제가 장식이라는 게 요즘 시대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는 거를 파악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장식을 조금 줄여서 설계를 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꼬르비제가 25살이죠. 1912년이면 13을 더하면 25살이죠. 이때 빌라 파브르 자코라는 주택을 짓는데요. 이거는 꼬르비제의 부모님들하고 꼬르비제의 가족을 위한 주택이었습니다. 꼬르비제의 부모님들과 꼬르비제의 형과 본인을 위한 주택인데 이 주택을 보면은 눈에 띄는 거는 완벽하진 않지만 약간 수평창하고 비슷한 어떤 모양, 이렇게 쭉 창문이 있는 것 같은 거를 만드는 거를 시도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기단이 있어서 어떤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라가는 시퀀스를 꼬르비제가 생각을 했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그게 어떤 이론가들은 꼬르비제가 파르테논 여행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가서 보면은 엄청나게 대단한 주택은 아닌데 그래도 꼬르비제가 초창기에 했다고 하니까 가서 보게 되고요. 여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쭉 수평으로 뚫려있는 창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주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25살의 꼬르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이렇게 있어서 같이 올라가는 계단 앞에서 이렇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꼬르비제의 다른 주택인데 라셔드 퐁 거주 후반기에 지은 주택이에요. 그래서 25에서 29살까지 사이에 지은 주택이고요. 빌라 슈보브라고 부릅니다. 이 주택은 보면은 이런 코니스 모양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리스나 터키 여행을 통해서 이런 코니스의 모양을 보고서 이런 장식을 쓰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거리 쪽에서 보면은 이런 하얀 비어있는 벽이 나와요. 이론가들이 꼬르비제가 나중에 꼬르비제의 백색 주택들, 라로슈나 슈타인이나 사보아에서 사용하는 백색 벽들이 이런 데서 이미 등장을 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여기가 이쁜데요. 입구로 들어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쪽 마당 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이렇게 튀어나온 부분이 있어서요. 이런 원통형 레슨은 설명을 하시는 분들은 보면은 이게 터키의 하기야 소피아,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부르죠. 성소피아 성당에 보면은 이렇게 비잔틴 양식으로 만들어져 있고 가장자리 쪽에 굴을 잘라놓은 형태의 부분이 양쪽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배치를 만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평면을 보면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으로 튀어나온 게 이스탄불의 성소피아 배치하고 비슷하게 만들었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평면을 팔라디오의 평면이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초창기 주택하고 비교를 하는 이론가들도 있어요. 평면은 이쪽으로 들어오는 입구가 있고요. 이쪽하고 이쪽에 입구가 있고, 여기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쪽에 화장실, 욕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쪽에 피아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거실, 이쪽 부분이 또 거실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주택은 라조드퐁에 가면 볼 수는 있는데요. 직접 방문은 하지는 못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밖에서만 이렇게 바라봤고요. 이 주택의 스타일이 약간 터키에 있는 주택들하고 비슷하다고 해서 터키식 주택이라고 불리기도 해요. 꼬르비지에는 이렇게 라조드퐁에서 설계를 해서 지은 주택에 대해서 받은 설계비를 가지고 라조드퐁 밖으로 나가서 보다 더 넓은 세계를 보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꼬르비지에는 어떤 곳들을 여행을 했을까요?